안녕하십니까, 이용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기본서인 소득구분 계산서와 감면에 대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많은 법인들은 아마 감면을 안 받는 법인들 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타 투자세 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감면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감면의 중요한 하나의 조세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받죠.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에 대한 근거서인 소득구분 계산서와 감면 계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은 48호 양식, 생뚱맞게 좀 뒷양식입니다. 소득구분 계산서가 보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밑에 하단에 과목 구분 코드 합계 감면문 또는 합병 승계 사업분, 요거는 구분 소득은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합병 승계도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을 구분하는 데 쓰이거든요. 기타분은 이제 감면분 이외의 과세분이 되겠죠. 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관비, 영업외 손익, 수익 잡고 각 사업대 소득, 2월 결손금, 비과소득, 소득공제, 과표 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매출액은 2번의 매출액은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얘가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다가 세무조정사항을 다 가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상 손익계산서라는 얘기죠. 장부상 손익계산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학계한 내용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무상 손익계산서 구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면을 본 다음에 이제 감면을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면을 제가 중소기업 감면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제조 부분하고 토소매 부분하고 기타 부분이 있다고 치면 요걸 갖다가 이제 배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요거는 개별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매출원가도 개별적인 송금이 되는 거죠. 제조업의 매출액에 대한 것들은 매출원가, 토소매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고 기타 부분이 있으면 뭐 임대라고 좋아요. 임대 부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대응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매출 손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요거는 실제 수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는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상의 판관비에다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게 되면 세무상의 판관비가 나오죠. 이걸 갖다가 개별분하고 공통분하는데 이제 판관비가 개별분이 참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자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와 토소매를 겸용하는데 여러분들 직원이 100%죠.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조가 맞겠죠. 그럼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제조만 관리하느냐, 토소매 관리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송금을 구한다는 것은 참 이게 판관비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뭐 굳이 따진다면 이제 뭐 해당 항목에 예를 들어서 뭐 개별 항목에 있죠. 개별 제조라든지 토소매 영업 해당되는 여기 이제 종사급여죠. 있다면요. 이마저도 없으면 할 필요. 그 다음에 이 자산들 제조나 조성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이해되시나요? 근데 거의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급료와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복류생비, 예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세금과 공과, 뭐 지급수수료, 물론 감가상각비는 따로 구분 되겠지만요.
뭐 수대로 전기료, 광열비, 그다음에 뭐 소모품비, 잡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대비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통부분으로 봅니다. 공통부분을 봐서 공통 판관비는 개별 송금 매출원가 비율, 만약에 매출원가 비율이 여기에 나온 금액이 여기가 이제 70%고 여기가 이제 20%고 여기가 10% 나왔다고 치면 이 개별분에 대한 공통분의 판관비를 이렇게 이제 이 비율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로 금액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인데 이 부분은 물론 대부분 다 공통이 맞는데 우리 국세청에서 보통 해석하기를 영업의 수익 중에서 금융수익 있잖아요. 뭐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뭐 유가증권의 각종 처분이익이라든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실 이거는 뭐 심지어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라도 발생한 거니까 감면 수익과 관계없는 거니까 전부 다 비감면 소득으로 봐요. 이 부분은. 비감면 소득이 개별로 공통 물론 당연히 이것도 세무조정상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이거 다 마찬가지 금액에다가 세무조정상을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 이건 비과세고 소득공개 없으니까. 그럼 남는 공통분은 굳이 따진다면 이제 외환 차익이죠.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이죠. 자비 뭐 이 정도겠죠. 그죠? 굳이 이 부분을 갖다 공통분으로 배분하는데 글쎄요. 배분한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개별이익금은요. 매출액 비율을 배분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간혹가다 관할세무서에서 이게 뭐냐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비감면소득 요게 많이 가면 요게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면요. 감면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 끝에 이 과세 표준이 요게 감면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면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수를 생각하니까 어떤 실무자들은 에이 귀찮아 더러워 말이죠. 그래서 몽땅 전부 다를 개별입금을 다 밀어버린 분도 있어요. 너무나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판단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뭐 굳이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시겠죠? 공통분을 갖다가 안분계산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법도 있고 아니다. 이제 영업의 비용의 개별분은 뭐냐면 역시 금융 수익에 대응되는 내용인데 각종 자산의 처분 손실 같은 거죠. 공통분은 뭐 이거는 이제 배분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배분이 많을수록 이 금액이 올수록 과세소득이 감면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완전 넓으신 거죠. 요거는 될 수 있으면 빼고 오른쪽으로 빼고 이거는 왼쪽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지 감면소득이 줄잖아요. 이게 줄어들므로써 감면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영업의 비용이. 아시겠죠? 이게 줄면 줄잖아요. 이게 영업의 수익금이 늘면 늘어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통비용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외환 차손, 환산 손실, 잡손실, 기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이제 보통 개별 손금, 즉 매출원가 있잖아요. 매출원가 비율로 이제 배분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이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 배분한 내용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 바로 이제 각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 배분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걸
지우고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나오죠. 좀 산식을 줄였어요. 요 금액이 이제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제조업의 감면 소득이 되고, 요게 이제 도소매업의 감면 소득이 되고, 과세 사업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역시 공통송금으로 배분합니다. 이것도 있으면 배분해요. 결손금도 매출원가 비율을 배분하는데 보통 예를 들면 없는 법인이 많기 때문에 뭐 감면받는 법인이 결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는 실무에 없으니까 맨 끝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전체 이제 과세 표준에서 이제 여기 이제 A가 감면 사업의 감면 소득, B가 감면 사업 중에 도소매 감면, 요거는 비감면 소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죠. 전체를 1번이라고 친다면 1분의 A가 제조업의 감면 소득이 되고 1분의 B가 도소매 감면 소득 구해서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이 감면 소득 곱하기 감면율을 곱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감면세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세목의 사무실 근무한 분 중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 보면 스마트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손익계산서 계산에서 먼저 그 장부상의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두 번째 단계가 세무조정의 반영 나옵니다. 세무조정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들 각각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송금, 개별 입금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적용 비율, 즉 배분 비용 비율 개별 입금을 할 것이니 개별 송금을 배분 비율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통 송금에 해당되는 사항을 모아서 클릭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구분 계산을 하는 거죠.